예, 이거 바로 앞 영상에서 제가 지금 마이크를 새로 바꿔가지고 이걸 지금 어느 정도 거리에서 말해야 될지 좀 가늠이 좀 안 되다 보니까 좀 중간에 부직부직 이렇게 좀 되게 거슬리는 소리가 많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이제 작년에 그 마이크 얼굴 까고 유튜브 할 때 그 채널 지우기 전에 그때 썼던 마이크가 지금 갑자기 안 되더라고요. 그래갖고 마이크 뭐 지금 유튜브 본격적으로 하는 것도 아닌데 마이크 돈 주고 사기도 그래서 그냥 집에 있는 조그만 그 핀마이크라고 하나 그런 거를 지금 쓰고 있는데, 그래서 이거는 혹시 좀 가까이 대고 말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해서 너무 가까이 대고 말을 하다 보니까 좀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여튼간에 이제부터는 좀 적정한 거리를 두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본론으로 들어가자면은, 자, 이제 자유억압이야말로 가장 큰 범죄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건 지금 자유주의 기준에서 자유억압이라는 건 곧 범죄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한국 같은 경우는 좀 약간 너무 유교적인 그런 윤리관에 의해 가지고 그 윤리관을 가지고서는 어떤 금지하고 뭐 이거를 허용할지 이런 거를 정치인들이 막 결정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유주의가 지금 정착이 안 됐잖아요. 아직까지 2020년 현재까지도. 근데 과연 우리가 이런 식으로 통제를 받는 게 맞는 건지, 그러니까 그럼 이제 자유주의 선진국들은 어떤 기준으로 위법의 기준을 정하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개념을 잘 잡았으면 해가지고 좀 이런 글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자유주의 국가에서는 타인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 자체가 가장 큰 범죄인데, 그 자유 억압을 지금 한국 정권에서 계속적으로 한국 정부에서 계속 국민들 자유를 억압을 해왔고, 그리고 오히려 좌파 정권일수록 여러 가지 사회주의적인 이유를 들어갖고서는 오히려 보수 정권보다 말은 보수 진보인데 오히려 진보 애들이 더 많은 자유를 지금 제약을 하잖아요. 더 큰 정부가 되고 더 큰 통제를 가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는 겁니다. 또 좀 요 앞전 영상도 구구절절 또 말이 좀 길어지다 보니까 좀 말도 두서없이 길어지는 것도 있고 좀 내용 전달이 오히려 더 안 되는 것 같아 갖고 이제는 뭐 중간에 생각이 나는 게 있어도 이 원고에 충실해갖고 원고에 충실하게 그냥 읽을게요. 그렇게 하는 게 나은 것 같아요. 너무 대책 없이 길어지니까 이거를 한 20분 정도에 끊어야 되는데 막 요 앞에 영상도 막 1시간까지 가니까 솔직히 그거를 막 1시간 그냥 구구절절 그냥 말만 하는 그런 영상을 누가 1시간씩이나 듣고 있겠습니까? 예? 또, 또, 안 한다고 하면서 또 이렇게 말을, 앞에 좀 서두가 길었습니다. 지금 몇 분 지났어? 한 3분 정도 얘기를 했는데, 일단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자, 일단 미디어 표현의 자유라는 부분은 무조건적으로 지켜져야 된다는 게 내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제 생각인데, 한마디로 이 모든 표현의 자유라는 게 인간의 정서에 항상 좋은 영향을 끼친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걸 좋고 나쁘고 정부가 따지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거지. 그러니까 어떤 국민들을 자기들의 소유물로 보고 국민의 정서까지 국가 취향대로 주입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정치 권력은 오히려 이제 미디어에서 이제 폭력이나 섹스 묘사를 하는 것보다 더욱 세상에 나쁘게 작용한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국민을 자신들의 소유물로 보고 정서까지 국가 취향대로 주입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전체주의식 정치관이 그냥 미디어에 좀 잔인한 장면이나 좀 선정적인 장면 나온다고 해서 그게 세상에 그렇게까지 해롭진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전체주의식 정권, 정치 권력, 이게 더 해로운 거지. 그러니까 이게 뭐가 더 해로운지 이걸 좀 판별을 할 줄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뭐 폭력이나 섹스 묘사가 좋은 거니까 허용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 또한 잘못된 접근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좋고 나쁘고를 따지는 게 잘못됐다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좋은 거야. 폭력이나 섹스 묘사를 봤더니 오히려 포르노를 봤더니 포르노를 봐서 해소를 함으로써 오히려 성범죄가 줄어들었어.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도 잘못된 접근 방식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포르노가 좋은지 나쁜지 그걸 판단하려고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포르노를 봤건 안 봤건 성범죄를 저질렀으면은
그 사람은 그 성범죄 저지른 거에 대해서 벌을 받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뭐 이미 선진국에서 다 통계가 나왔지만은 그 포르노 영화를 많이 보는 사람들은 오히려 이게 뭐 섹스 리스가 되면 섹스 리스가 되지, 포르노 영화를 봄으로 인해서 성욕이 증폭이 되고 성범죄를 더 저지르게 된다, 이거는 개소리예요. 그러니까 제가 전에도 말했지만은, 그러니까 그 오히려 자유주의 국가일수록, 그러니까 프로테스탄트 사상 기반의 자유주의 국가일수록 이 포르노를 대부분의 국가에서, 그런 자유주의 국가에서 포르노를 다 허용을 하고, 또 그렇게 포르노가 허용된 국가에서 오히려 더 문명화가 돼 있고 더 범죄율이 적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문명화가 돼 있기 때문에 포르노를 허용해도 된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의식 수준이 되기 때문에 포르노를 허용해도 된다, 이런 식의 접근 방식도 맞지만은, 그 반대로 오히려 이 개개인의 자유가 존중되는 국가일수록 개개인의 존엄성 또한 중시가 되는 거고, 그리고 서로 상호 간의 자유 또한 중시가 되기 때문에, 중요하게 여겨지기 때문에 오히려 어떤 상호간 피해를 주는 강력범죄 같은 게 더 적어요, 문명화된 사회일수록. 그리고 문명화된 사회일수록, OECD 가입된 국가들 보면 알겠지만은, OECD 가입된 국가일수록 오히려 매춘이라든가 이런 뭐 포르노라든가 성산업, 성문화 자체가 자유롭습니다. 근데 한국은 오히려 그 노무현 때 골수 좌파 정부가 들어서면서 매춘도 금지가 되고 오히려 포르노에 대한 단속도 더 심해졌죠. 이게 좀 반대로 가고 있어요. 한국도 예전에 뭐 보수 정권 때는 뭐 에로 영화 같은 거, 성인 영화 같은 거 비디오 가게에서 대놓고 이렇게 그 따로 성인 코너 만들어가고 대여를 해주고 했는데, 지금은 그거를 뭐 비치를 하고 하면 선정적이니 뭐냐 하면서 말 나오고 뭐 여성부에서 난리치고 갖고, 그거를 실질적으로 지금 이 성인 컨텐츠를 다 금지를 시켜버렸잖아요, 한국은. 그러니까 이거는 뭐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뭐 그런 목적은이란 건 개소리고, 통계적으로 개소리고요.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냥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사람들 체질을 사회주의적으로 자꾸 바꾸려고 지금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또 약간 이게 이게 또 온거랑 상관없는 내용이 들어가긴 했는데, 보충 설명은 좀 필요한 부분이다 보니까. 자,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이게 좋은 거라서 권장을 한다, 뭐 포르노는 좋은 거라서 권장해야 돼, 이것도 잘못된 접근 방식이고, 말 그대로 이제 자유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해당 표현의 자유를 어떤 권력자나 세력이 가지고 있는 그 자기들의 윤리적 가치관대로 금지할 권한이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애초에 미디어에서 표현된 거는 진짜가 아니죠. 실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표현의 영역이기 때문에 이거를 뭐 가치관으로 판단하는 것 자체가 지금 틀려 먹은 거예요. 현실이 아니잖아요. 이거를 구분을 잘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폭력물의 뭐 잔혹한 묘사 같은 경우를 봤을 때는, 그러니까 어느 정도까지는 악역의 어떤 악한 정도를 관객들에게 알려주기 위한 묘사지만은, 그게 어느 정도 이상 선을 넘어가면 사실은 그게 이제 어떤 사람들의 어두운 그런 욕망, 뭐 스너프나 고어 같은 거를 보고 싶어하는 욕망, 이런 부분을 보고 묘한 쾌감을 느끼고자 하는 그런 관객의 그 요구를 의외적으로 충족을 시키는 거죠. 이해가 가시죠,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항상 뭐 모든 그런 어떤 표현의 어떤 그런 선정적이거나 폭력적인 표현 자체가 아무 나쁜 의도가 없이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네? 무슨 얘기 이해하니까, 그게 어떤 경우에는 작가의 나쁜 의도나 또 그거를 보는 사람들의 또 어둡고 나쁜 욕망을 해소하기 위한 그런 욕구를 가지고서는 그런 미디어를 접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도 이거는 어쨌든 실제가 아니라 표현의 영역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서는 국가가 뭐 금지해라 마라 이렇게 말을 할 수는 없다, 이 얘기입니다. 이해가 가시죠? 자, 그러니까 어쨌든 뭐 포르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 게, 그냥 일반적인 행위만 하는 그런 포르노가 있는 반면, 뭐 좀 우리가 뭐 이렇게 좀 흔히 이렇게 변태라고 말을 하는 그런 부분 행위들이 또 나오는 하드코어한 포르노물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분명히 작가의 어두운 욕망이 거기에 투영되어 있는 거는 맞아요. 이 사람이 좋은 의도를 갖고 만든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뭐 이거에 대해서 부정적인 요소는 전혀 없다, 이렇게 막 되도 않은 윤리적 방어 장치를 왜 치려고 그래요? 이거 포르노에는 윤리적 방어를 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뭐 좋은 거냐 나쁜 거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아무래도 좀 약간 부정적인 요소가 더 많죠. 아무리 뭐 개방적인 국가라도 솔직히 포르노 배우 하겠다는데 그거를 뭐 부모라던가 뭐 가족들이 좋아하진 않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
그리고 마찬가지로 잔혹한 묘사 이런 거 같은 경우도 뭐 이건 악역을 나쁘게 묘사하기 위해서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뭐 아니면 뭐 성관계를 뭐 1대1로 하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뭐 이거를 윤리적으로 접근해서 방어를 하려는 것 자체가 좀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냥 우리는 자유주의적인 측면에서 이거는 실제가 아니라 누구한테 범죄를 저지르고 누구의 자유를 구속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자유대로 우리의 욕망대로 표현을 한 건데 왜 이거에 정치 권력이 개입해서 이거를 금지를 합니까? 이런 식으로 자유주의적으로 접근을 해야지 이거를 뭐 포르노를 윤리적으로 옹호를 한다? 이거는 불가능해요. 예. 어쨌든 저도 포르노 합법화를 주장을 하지만은 이거 윤리적으로 옹호하는 거는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사실 막 너무 심하게 또 이렇게 막 아무리 악역을 나쁘게 묘사하기 위해서라지만 너무 심하게 막 좀 고어 표현 같은 거 나오는 거를 안 좋아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전쟁 영화에서 막 300 같은 그 판타지 전쟁 영화에서 막 스타일리시 액션 하다가 모가지 확 날아가고 막 다리 확 잘리고 이런 거는 그냥 이게 어떤 그 폭력을 미학적으로 그 전쟁 중의 폭력을 전투라는 부분을 미학적으로 묘사를 하다 보니까 나오는 어떤 잔혹한 장면이라서 이런 건 그렇게 상관이 없는데 예전에 지금도 기억나는 게 그 툼스톤인가 그 무슨 리암 니슨 나오는 영화에 보면은 그 여자 부녀자를 납치해갖고 강간하고 이렇게 토막살해를 하는 악당이 나오는데 이게 이제 그 토막살해를 했다는 것 자체도 되게 찝찝한 그런 내용인데 이게 나중에 어떤 소녀가 납치를 되는데 얘가 이제 강간당하고 이제 죽임까지 당하기 전에 이 주인공이 협상을 해가지고서는 그 여자애를 다시 이제 살려서 보내게 하는 거예요. 근데 살려서 보내는데 손가락을 몇 개를 잘라서 보낸 거야. 얘가 그러니까 여자애가 온전한 몸으로 온 게 아니고 손가락이 몇 개가 잘려서 와요. 근데 그 막 손가락이 막 잘린 그 자리가 이렇게 보여주면서 근데 그 유괴범이 하는 얘기가 이 손가락 자른 거는 너가 전화를 하기 전에 자른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건데 근데 나는 솔직히 그거 못 보겠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뭐 아무리 그 범죄자의 악행을 묘사를 하려고 그렇게 한 거긴 하지만은 이거는 씨발 너무 잔혹한 거야. 사람을 이렇게 막 전쟁 중에 확 하고 죽이는 게 아니라 이거는 애를 바로 죽인 것도 아니고 이렇게 막 손가락 하나씩 잘랐다는 거 아니에요, 얘를 갖다. 그래서 나는 근데 이거는 나는 불편하다. 근데 내가 뭐 이런 거를 되게 좋아해갖고 그런 표현의 자유를 옹호한다 이렇게 착각을 하시면 안 돼요. 저도 그런 거를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그렇지만 표현의 자유는 지켜줘야 된다는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여튼간에 그래서 이제 이거를 어쨌든 윤리적으로 자꾸 접근하기 시작하면은 결국에는 금지 여론이 무조건 이겨요. 그러니까 정답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현의 자유는 지켜져야 한다는 거지 윤리적으로 자꾸 방어막을 쳐서 이 표현의 자유를 보장받으려고 하면 안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뭐 학부모 단체에서 뭐 어떤 그 여성부에서 또 그리고 왜 여성부가 게임을 탄압하는지 지금도 이해가 안 가는데 뭐 이거를 뭐 게임 산업 폐지 거의 실질적 게임 산업 폐지 운동을 강렬하게 벌였을 때 게임계 쪽에서 나름대로 이거 방어한답시고 뭐 예스 게임 캠페인인가 뭐 그거 한다고 해서 뭐 대항해 시대 게임을 오래 했더니 뭐 지리 공부가 잘 되고 뭐 이런 식으로 뭐 게임에서 공부가 되는 것도 많다는 관점에서의 잘못된 방어를 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 사실은 이제 게임에서 얻는 상식도 많은 건 맞아요. 많은 건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시간에 공부하고 달달달 뭐 주입식 공부하는 게 그게 학과 공부에는 더 적합한 게 맞죠. 근데 애들이 게임 때문에 공부를 안 하니까 게임 산업을 금지한다? 근데 이거 자체로 좀 자유주의에 위배가 됐잖아요. 자기 애가 게임 때문에 공부를 안 한다고 해서 어떻게 그거를 시민단체에서 적법하게 정당하게 세금 내면서 사업하는 게임 산업을 갖다가 법으로 금지해달라 이런 식의 청원을 내고 게임 셧다운제 이런 식의 말도 안 되는 제도가 어떻게 생겨날 수가 있냐고요. 말도 안 돼요. 이거는 여기가 뭐 중국 공안정부도 아니고 말이 안 되는 거야. 근데 여튼간에 이거에 대한 반박 논리랍시고 뭐 게임에서도 공부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렇게 또 공부를 논점으로 삼아버리면은 이거는 결국엔 게임 금지 여론이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걔네들 영역에 가서 싸워주면 안 된다니까. 정답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게임을 개발하고 판매할 자유는 역시 지켜져야만 된다는 거죠. 네. 말하자면은 뭐 반자유주의자들이 말하는 대로 미디어의 표현이 사람한테 나쁜 생각을 심어줄 수 있는 건 맞아요. 그럴 수 있다고 쳐요. 근데
자유민주주의에서는 나쁜 생각이 죄가 아니에요. 나쁜 생각이 죄가 아니고 범죄 행위가 죄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사람을 토막살하는 영화를 보고 쾌감을 느꼈다고 하면은 그 사람 심리에는 어느 정도 토막살인범의 어떤 그 성향에 내재되어 있다라고는 또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자유주의 법치국가에서 어떻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범죄 성향을 가지고 처벌을 할 수가 있어요. 구체적인 범죄 행위가 있어야 그때 처벌을 하는 거지. 그리고 아주 아까도 말했다시피 실질적인 이유도 있는데, 나쁜 생각을 할 수도 있으니까 자유를 삭제하고 생각을 금지하자, 이렇게 그 무조건 통제를 한다고 해서 절대 좋은 세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노예 국가식 어떤 타인 지배와 억압 욕망은 폭력물이나 포르노를 보고 생기는 그 어두운 욕망들보다 더 해롭고 더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폭력물이나 포르노를 보고 범죄자가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빌미 삼아서 뭔가를 금지하고 싶어하고 타인의 자유를 억압하려고 하는 그 욕망이 폭력물이나 선정적인 포르노물을 보고 생기는 그런 일시적인 그런 나쁜 생각이 든다고 해도 그런 생각보다 오히려 이 지배와 억압 욕망, 자유주의를 파괴하고 타인의 자유를 억압하고 지배를 하고 싶어하는 욕망, 이게 더 나쁜 욕망이고 더 세상에 나쁜 영향을 끼친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인간의 노예가 돼서 참혹한 꼴을 당하고, 뭐 서로 자기들 가치관이 옳다고 자기 가치관 옳다고 서로의 생각을 금지하려고 막 싸워대고, 이런 식으로 막 명료하고 합리적이고 공정한 법 기준을 무너뜨리고, 고대 재정일치 국가에서 그 신관들이 말하는 그런 신의 계시보다 더 애매한 그런 국민의 뜻 따위의 슬로건을 내걸고 중후정치로 법치를 파괴하는 무리들, 항상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인류는 불행과 가난과 대학살을 겪어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시죠? 그러니까 뭐 미디어에서 폭력 좀 나오고 성관계 좀 묘사되고 뭐 가슴 좀 나오고 뭐 성기 좀 노출된다고 해서 그거를 본다고 해서 세상이 아비규환이 되고 무법지대가 되는 게 아니라, 항상 자기 가치관이 옳다고 타인의 가치관을 그거를 배척을 하고 무너뜨리려고 하고 타인의 자유를 제약하려고 하고, 어떤 뭐 남이 적법하게 만드는 사업을 갖다가 막 이거를 갖다가 다 막 유해 매체에 막 범죄 취급을 하고, 이런 식으로 자기들이 마치 신의 계시를 받은 것처럼 그런 식으로 행동하는 그런 사람들을 의해서 항상 인류는 불행해졌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봅시다.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사람이 포르노를 보고, 뭐 물론 이제 SM 성향이 원래 있던 사람이 그런 걸 찾아볼 수도 있겠지만, 당연히 뭐 물론 그렇겠지만은 또 사실 뭐 없던 욕망이 포르노를 보고 생길 수도 있는 건 맞습니다. 없었던 취향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영원히 그걸 억누르고 있어야 된다, 그것도 잘못된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사람이 포르노를 보고 SM에 대한 판타지를 좀 가질 수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뭐 폭력 영화를 보고 사람을 갑자기 막 폭력, 뭐 이런 사람이 거의 없겠지만, 폭력 영화 보다가 갑자기 막 사람 패고 싶다, 이런 생각을 좀 갖게 된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일시적으로 가지는 욕망이 세상을 지옥으로 만들지는 않아요. 네? 그렇잖아요. 만약에 이런 그 SM 포르노를 보고 성노예 막 이런 거에 대한 환타지를 잠깐 가졌다고 해도 어차피 이 미디어의 표현의 자유가 보장된다는 전제가 있기에 이런 매체를 이 사람이 접한 걸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해가 가시죠? 무슨 말이니까. 이 사회가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는 자유국가이기 때문에, 자유국가라는 전제가 있으니까 이 사람이 이런 포르노도 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유국가는 어떤 그 사람의 포르노 볼 자유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자유가 보장되는 국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환타지는 철저히 환타지로밖에 끝날 수가 없어요. 예, 자유국가에서 성노예를 어떻게 그걸 실현시킬 수가 있어요? 실제할 수가 없죠. 그리고 만약 현실에서 성노예를 만들려고 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자유주의 사회에서의 타인의 자유를 삭제하려 한 죄, 이 죄에 대한 대가를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SM 플레이라고 해서 뭐 주인님 어쩌고 하면서 막 둘이 했어. 근데 했는데 막 자기들이 막 좋아해. 뭐 서로 자기들은 자기들이 상호 합의하에 좋아서 한 거야. 그러면은 그거는 뭐 일종의 역할극을 한 거니까 이거 자체가 범죄가 아니잖아. 근데 중요한 게 보면은 지금의 한국은 누가 SM 플레이를 했다더라, 이거를 지금 이거 자체를 죄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나는 이거를 하기 싫은데
하기 하기 싫은데 강제로 당했다. 그럼 그거는 남의 자유를 본인이 침해를 하고 남의 자유를 삭제를 하려고 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유주의 국가니까 자유를 삭제하려 한 죄에 대한 대가를 받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SM적인 성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처벌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한국은 지금 이 사람의 어떤 변태적인 성적 취향 등을 가지고 처벌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좀 착각을 하고 있잖아요. 네? 자, 이해가 가시죠? 그러니까 이게 왜 범죄인가? 야, 이 사람은 뭐 종교적으로 잘못됐고, 이 사람은 그냥 변태적이니까 잘못됐고, 이런 맥락이 아니라, 이 사람은 타인의 자유를 침해했기 때문에 범죄자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지 그게 맞다는 겁니다. 이 개념을, 그러니까 어떤 방향에서의 어떤 근거로 이게 죄가 범죄가 되는지를, 이 기준을 잘 잡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보세요. 그러니까 살인, 강도, 강간 같은 범죄도 앞서 말했듯이 이걸 근본적으로 따지면 타인의 자유에 극단적인 위해를 가한 거잖아요. 타인을 뭐 감금하고, 그죠? 막 남의 목숨을 뺏고 강제로 뭐 겁탈을 하고, 이런 거는 타인의 자유를 극단적으로 위해를 가하고 타인의 자유를 구속을 했기 때문에 내 자유가 아닌 타인의 자유를 위해를 가했기 때문에 이건 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기준에서는 이 어떤 특정 단체가 자기들이 어떤 윤리적인 어떤 그런 그 헤게모니를 자기들이 가지고서는 그걸 가지고 남의 표현의 자유를 금지하고, 아니면은 막 그 특정 윤리관과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끼리 모여서 이 시민단체를 만들어서 막 단체의 집단의 힘으로 어떤 특정 개인을 죄인을 만들고, 이 사람이 타인의 자유에 위해를 가한 게 없는데도 이 사람의 행위를 죄악시하고, 이 사람의 취향을 막 금지하고, 이 사람의 자유를 구속하고, 이것 자체도 죄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자유 구속 자체가 죄이기 때문에 지금 문재양이 하고 있는 이런 극도의 인터넷 탄압, 미디어 탄압, 이런 거, 서브컬처 탄압, 이런 거 자체가 다 죄예요. 지금 그게 본인은 무슨 성범죄 예방을 위해서 한다고 하는데, 앞서 말했다시피 성범죄 예방하고 미디어 탄압은 상관이 없어요.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는 국가는 오히려 성범죄가 적어요. 더 문명화된 국가에 더 문명화되고 더 법치의 기준에 잘 잡혀있고, 더 준법 정신이 투철하고, 더 질서의식이 투철하고, 더 민도가 높은 국가일수록 오히려 이런 OECD 가입 국가들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포르노라든가 성문화라든가 어떤 이런 뭐 미드라든가 이런 거 보셔도 아시겠지만은 노출이라든가 폭력, 고어 연출 이런 거에 대해서 표현의 자유가 더 보장이 되고, 그런 국가가 오히려 미개한 이슬람 국가나 이런 데보다 더 성범죄가 현저하게 적잖아요. 이게 좀 보이잖아요. 근데 왜 어떤 근거로 자유를 구속을 계속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자기들이 사회주의 하고 싶으니까 사회주의 체질로 인민들 체질을 개선하려고 일부러 자꾸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윤리적 이유 붙여갖고서는 자꾸 미디어를 탄압을 하고 표현의 자유를 삭제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지금 민주당은 자유를 계속 지우려고 하고 있지만은, 그 자유를 지우려고 하는 이유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 자꾸 여러 가지 이유로 인터넷 HTTP에서 차단이라던가 뭐 이런 미디어 검열을 강화하고 이런 것들이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런 건지 여러분들이 그거를 잘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민주당은 자유민주주의를 할 생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그 사회주의, 인민민주주의 그걸 하려고 하는 거지. 예? 그러니까 본인들이 지금 내가 말했다시피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면은 정부가 개인의 자유를 침해를 해도 그거는 범죄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인민을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인민의 자유를 통제할 수 있고 남의 인민의 자유를 억압할 수 있는 그런 합당한 권력을 갖기 위해서 헌법에서 자유를 삭제하려고 하는 거고, 지금 그런 어떤 여론을 갖다가 조성하기 위해서 지금 성범죄를 갖다가 빌미 삼아갖고 어떤 그 포르노 매체부터 계속 이렇게 단속을 강화하는 거예요. 이거를 잘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단순히 그냥 야동을 볼 수 있고 없고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이 표현의 자유 문제는 되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예. 자, 그러니까 국민 개개인이 공평하게 자유로운 인격체로 존재할 수 있는 사회를 버리고 특정 정치 집단이나 종교단체가
윤리적 이유로 개개인의 생각까지 지배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라는 거죠. 자, 이런 시도는 과거 재정일치 국가의 재정일치 국가에서 했던 그 인류가 위정자들의 노예였던 전제 권력 시절이죠. 이런 시절로 되돌리려고 하는 그런 무엇보다도 인류에게 해로운 그런 못된 시도들이란 얘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야동 보고 좀 이렇게 좆도 좀 꼴리고 야한 생각도 좀 하고 이런다고 해서 세상이 무너지지가 않아요. 근데 이런 식으로 옛날 재정일치 국가식으로 개인의 사상과 개인의 생각과 가치관까지 조정하려고 하는, 예? 이러한 시도들이 더 세상에 근본적으로 해로운 시도들이라는 거, 예? 이거를 좀 잘 아셔야 됩니다. 자,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그래서 그런 식으로 막 권력자들의 윤리로 국민들의 생각들까지 조종할 수 있던 그런 고대 재정일치 국가들을 보면은 그 국가들이 그렇게 건전하고 안전했어요? 예? 이거를 생각해보면 간단한 거잖아. 그러니까 결국에 이런 사회일수록 자신들 기준으로 정한 어떤 뭐 그러니까 뭐 시티즌들끼리만 안전하고 자기들끼리만 도리를 지키면서 살았지, 오히려 어떤 자신들이 정한 윤리적, 종교적, 또는 뭐 인종적인 그런 기준으로 노예 또는 죄인으로 분류가 된 사람들한테는 온갖 그런 되도 않은 종교적 이유를 윤리적 그런 이유를 갖다 붙여가지고 그 사람들을 학대를 하고 또 자유를 억압하는 그런 것에 당위성을 부여했다. 그런 얘기죠. 네. 자, 그러니까 나의 생각과 욕망이 내 생각과 욕망에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았다면은 그건 자유주의 국가에서 범죄가 아닙니다. 자, 오히려 나의 자유를 침해하려고 하는 자들이 더 범죄자에 가깝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온갖 이유를 갖다 붙여갖고 우선 미디어부터 표현의 자유를 야금야금 침해하고 들어오는 이런 무리들, 지금 민주당하고 뭐 여러 좌파 단체들, 또 여성 단체들, 이런 데서 결국 얘네들이 얘기하는 거는 얘기하는 어떤 표면적인 것들은 자기들은 성범죄 예방을 위해서고 어떤 국민 윤리 의식 어쩌고 개소리를 하는데, 결국에는 자유주의 자체를 파괴를 하고 그 사회주의를 하기 위해서 그런 밑작업을 계속 벌이고 있는 거예요. 아니, 자기들이 뭔데 국민들한테 착해라 마라, 자기들이 뭔데 윤리랑 가치관을 강요를 해요. 아니, 범죄를 저지르면 그 사람을 잡아가라니까요. 그건 치안 유지가 국가가 할 일이지, 왜 그거를 이 사람이 뭐를 보고서는 범죄적인 생각을 하게 되고 이런 걸 왜 본인들이 판단을 해요. 실제로 미디어를 본다고 해서 실제 범죄를 저지른다는 것도 개소리라고 제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거듭 말하지만은 오히려 자유가 구속되는 계급주의라든가 통제사회일수록 범죄율이 더 높잖아요. 다 아시잖아요. 여러분, 미국이나 일본 같은 데 가서 살래요? 아니면은 저기 이슬람이나 인도나 공산주의 국가 가서 살래요? 아니, 간단한 문제잖아요. 이렇게 열변토하면서 말을 해야 됩니까, 이게? 그러니까 보세요. 윤리적으로 옳지 않으니까 이런 미디어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해야 됩니다. 이런 거라던가 종교적으로 옳지 않으니 해당 산업은 금지되어야 됩니다. 이런 주장을 하면서 작은 부분에서부터 자유를 삭제하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우리 인류 최대의 적임을 우리가 분명하게 인지를 해야 됩니다.